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고모와 어떤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고모는 잔뜩 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그렇게 못하겠네요. 나 같았으면 절대 이런 짓 못해. 고모가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든 난 모르겠고 내 생각은 변함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자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고모도 한 성격 하는데 저 여자도 보통은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강해 보였어요. 그러다 그 여자와 제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저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이 슬퍼 보였는데 그저 제 착각이었을까요? 진우 아빠 보험금이랑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안 그러면 저도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자가 다시 독한 표정으로 우리 고모를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10년 가까이 우리 오빠랑 진우 그렇게 놔두고는 오빠 세상 뜨자마자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 보험금을 가로채겠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다 물어봐요. 이게 지금 이치에 맞는 말인가? 고모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법적으로 현재 보험금이랑 그의 재산은 다 제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내 잘못이에요? 그때 내가 이혼 절차 밟자니까 진우 아빠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망하려면 아가씨 오빠를 원망해요. 라고 말을 하던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앞에 있던 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던 고모가 어쩜 엄마라는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지 자식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엄마라는 인간이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가버리냐. 진짜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천벌을 받을 인간아.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다음에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지켜볼 거야.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큰 소리를 쳤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고모를 보며 고모 누구야? 라고 제가 물었고 누구긴 누구야? 네 친엄마지. 넌 어쩜 그렇게 부모 복이 없냐? 네 아빠도 그렇게 됐고 네 친엄마라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네 아빠 재산이랑 보험금을 다 챙겨가겠다고 저러고 있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원. 고모가 저를 원망한 듯이 바라봤어요. 고모의 말대로 저는 참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했는데요. 그 뒤 고생만 하던 아빠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할머니와 고모는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만약 저만 없었어도 아빠가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았을 텐데 저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집을 나갔던 엄마가 돌아와서는 아빠 보험금과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찾아왔으니 할머니와 고모는 그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후 제 친모는 정말이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의 재산과 보험금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독한 것, 아주 천벌을 받을 인간 같으니라고. 앞으로 네 아들이 살아갈 건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 네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을 했지만 제 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매몰차게 그냥 가버렸어요. 그 뒤 제 삶은 참 힘들어졌는데요. 처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고모와 작은아빠가 서로 저를 맡아 키우겠다고 다툼을 할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진우를 더 자주 봤는데 진우도 내가 더 편할 테니 내가 데려가는 게 맞지. 고모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진우는 우리 집안 장손이야. 지금 우리도 딸만 둘인데 우리 집안 장손이니까 우리가 키우는 게 맞지. 작은아빠도 말도 안 된다는 듯이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엄마도 맞아요 형님. 진우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어머님. 이라며 할머니를 바라봤고 그래 그거야 그렇지. 어쨌든 우리 진우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작은 애가 돌보는 게 맞는 거지. 할머니도 작은아빠 작은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그 말에 고모가 흥분한 채 그게 뭔 소리야? 솔직히 옳게 그동안 큰오빠랑 진우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 보험금이랑 재산이 꽤 된다는 소리 듣고부터 찾아왔잖아. 인두껍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벌받아 이 사람아. 작은엄마에게 쏘아붙였어요. 그렇게 세 분이 시도 때도 없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엄마가 나타나서 아빠의 재산과 보험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셋이서 힘을 모아 그런 엄마와 맞서기도 했지만 결국에 법적 상속자가 엄마였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돈이었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 돈을 홀라당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마냥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 뒤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며 그냥 할머니에게 떠넘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매일이 눈물 바람이셨어요. 그런 재수 옴붙은 삐리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더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끝까지 말리지 못한 내 잘못이다 라며 눈만 뜨면 엄마 악담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친척들의 끊임없는 악담을 듣고 자랐기에 저도 엄마를 참 많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복수를 할까 하는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할머니와 살게 된 뒤로 저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할머니는 저를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거기다 고모와 작은아빠 내외는 그 뒤 코빼기도 안 비쳤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동네 분식집 아줌마가 얘, 너 배고프지? 김밥 좀 먹고 가거라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런 아줌마의 말에 저 돈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말했지만 괜찮아. 아줌마가 네 아빠랑 잘 알던 사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먹어도 돼. 얼른 들어가자. 너 돈가스 좋아하지? 아줌마가 금방 해줄게. 라며 저를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런 아줌마를 제가 그저 어리둥절한 채 바라봤는데 음식을 가지고 나오던 아줌마가 제 옆에 앉더니 너 앞으로 학교 끝나고 여기 들러서 맛있는 거 먹고 가거라. 아줌마도 너만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아주 뚱땡이거든? 근데 너는 너무 말랐어. 너만 할 때는 잘 먹어야 해. 알겠니? 라며 활짝 웃어줬어요. 사실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식집 아줌마를 보며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거기다 아줌마는 저에게 너 저기 문방구 알지? 내가 거기 아줌마랑도 아주 친하거든? 그래서 거기 아줌마한테 말해놨으니까 혹시 준비물 필요하면 거기 가서 필요한 거 말하면 그냥 줄 거야. 알겠니? 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 아줌마의 말에 그냥요? 돈도 안 내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래, 문방구 아줌마랑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놨다.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쯤에는 분식집 아줌마 많이 친해져 있었기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뒤 준비물이 필요할 때마다 문방구에 들러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곤 했어요. 가끔 제가 눈치를 보기라도 하면 문방구 아줌마가 괜찮아. 눈치 볼 거 없으니까 네가 필요한 거 다 챙겨. 라며 활짝 웃어주셨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준비물이 필요해도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말도 못 꺼냈고 그냥 학교에 갔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도 분식집 아줌마는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문제집이라든지 책도 많이 사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줌마가 너무 좋은 분이시라 그렇구나.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아줌마에게 정말 잘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분식집 아줌마가 교복 사야지. 우리 아들도 교복 사야 하는데 같이 가자. 라며 같이 교복을 맞추러 가기도 했고 그렇게 분식집 아줌마 아들 준석이하고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 뒤에는 분식집 아줌마네 집에서 준석이랑 놀다가 같이 잠을 자는 날도 많았고 어느 날은 진호야, 준석이 말 들어보니 너 공부를 꽤 잘한다며? 제게 물었고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하긴 해요. 라고 제가 대답했는데요. 내가 알아보니 수학이랑은 학원을 좀 다니면 더 낫다고 하던데 학원 한번 다녀볼래? 아줌마가 물었어요. 학원이요? 돈이 없는데 학원을 어떻게 다녀요? 괜찮아요. 라고 제가 대답했지만 아줌마 친척이 학원을 하잖니? 너 하나 정도는 그냥 봐줄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 학원 홍보도 되고 좋다면서 네가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다니라고 하는데 한번 다녀봐. 라며 저를 데리고 학원에 갔고 저는 그날부터 바로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을 다녔고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나마 참 운이 좋았던 건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말로는 우리 학교 졸업한 선배 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는데 제 성적이 좋으니까 추천을 받아 제가 후원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누군지 물어봤으나 이름을 밝히는 걸 꺼려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학 등록금도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저는 크게 슬프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여느 할머니와는 조금 달랐으니까요. 할머니는 저에게 애정 따위는 없어 보였거든요. 다만 저를 어디 시설로 보내지 않고 데리고 살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고모와 작은아빠 부부를 만났지만 저를 그저 투명인간 취급하며 피하기 바빴어요. 혹시나 제가 그들에게 달라붙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듯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작은아빠가 너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네가 혼자 알아서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 찾아오지 말거라 라며 가버렸고, 고모도 나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못 봐줘 라는 말만 하고 쌩하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서운하다거나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는데요. 그들보다 오히려 분식집 아줌마가 더 가족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학생활을 해나갔고 사실 돈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의대에 들어갔지만 그 학교 선배라는 사학과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줬기에 맘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진우야,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니? 아줌마가 물었고, 네, 잘하고 있어요. 의대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재밌어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는데요. 저기 말이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진작부터 너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네? 무슨 일인데요? 아줌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상하다. 얼마 전에 준석이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별말 없던데요? 제가 아줌마에게 물었고 제 말에 아줌마가 우리 준석이랑은 아직도 자주 만나는 거야? 라며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둘이 절친이잖아요. 제가 준석이 말고 친구가 어딨어요. 그렇구나. 근데 말이다. 그게 네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아줌마가 자꾸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했어요. 뭔데 그래요?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말을 했고 그뒤 아줌마는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너를 처음 우리 가게에 데리고 와서 계속 밥을 먹이고 했었잖니? 그리고 문방구에서도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가져다 쓰기도 했고 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라며 아줌마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 아줌마의 말에 그렇죠.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컸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의사 돼서 돈 많이 벌면 아줌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아줌마를 바라봤는데요. 아니야. 내가 무슨 호강을. 사실은 네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단다. 아줌마가 말을 하다가 다시 제 눈치를 봤어요. 진호야, 네가 엄마를 많이 미워하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단다. 그래서 네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 말에 제가 아줌마, 죄송한데 저한테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 보험금이랑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색하며 말을 했는데요. 아니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네 엄마가 널 다 챙긴 거야. 어느 날 네 엄마가 날 찾아왔더라. 네가 맨날 우리 분식집 앞에서 서성이는데 혹시 애가 오면 음식을 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는 매달 네가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고 갔어. 거기다 문방구에다가도 똑같이 매달 계산하고 갔다. 네 엄마가 매달 몇 번씩 숨어서 널 지켜보고 있었는데 넌 몰랐지? 라며 놀랄만한 말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두고 가버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네 엄마한테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더구나.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렴. 사실 네 대학 등록금도 다 네 엄마가 보내주고 있는 거란다.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 아줌마의 말에 거짓말이죠.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보러 온 적이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아니, 네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었다. 네 입학식에도 그리고 네 졸업식에도 멀리 떨어져서 널 바라보고 있었어. 네 졸업사진 뒤에 자세히 보면 멀리 네 엄마가 보일 거야. 네 엄마 부탁으로 아줌마가 사진을 그렇게 찍었으니까. 나도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엄마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렴. 이거 네 엄마 연락처야. 라며 제게 엄마의 연락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아줌마의 말대로 제 졸업사진 뒤에 아주 멀리서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데리고 가면 됐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아빠 보험금과 재산 때문에 엄마와 고모가 싸우던 날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친 엄마의 눈이 굉장히 슬퍼 보였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 달가량을 그냥 보내다가 어느 날 아줌마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진호야! 라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에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휴대폰만 들고 있었는데요. 진호야, 우리 진호구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엄마였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후 저는 엄마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잠시 후 진정을 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혹시 그때 기억나니? 내가 네 고모를 찾아가서 네 아빠 재산과 보험금 때문에 네 고모랑 다퉜던 날 말이야. 그날 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까짓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너를 안고 그곳을 나와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래야만 했으니까. 엄마가 다시 눈가에 흐르던 눈물을 닦았는데요. 네가 워낙 어렸을 때 내가 집을 나갔으니 아마도 넌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잘 몰랐을 거야.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단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었어. 네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작은아빠 그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엄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너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니? 니네 할머니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근근히 살았는데 네 아빠가 대학도 포기하고 그 뒤부터 돈 벌어서 그 집 식구들 다 먹여 살렸어. 네 고모와 작은아빠 학교 공부도 다 네 아빠가 벌어서 보낸 거고 결혼도 다 네 아빠가 번 돈으로 시킨 거야. 네 할머니 생활비까지 다 네 아빠가 책임지고 있었어. 참 기가 막혔던 게 그 사람들에게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분통이 터졌던지 엄마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요. 그런 엄마에게 그럼 그냥 모른 척하면 됐잖아요. 제가 물었는데요. 물론 그래도 봤지. 네 아빠랑 내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다 뒤집어 놨다. 네 아빠가 다니던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쳐서 결국 회사를 관둬야 할 정도였어. 참 기가 막혔던 게 네 고모랑 작은아빠는 결혼까지 해서도 네 아빠에게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어. 네 할머니조차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물며 네 할머니가 네 아빠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할 정도였어. 나는 네 할머니한테 돈을 타서 써야 했는데 그것도 정말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였어. 네 아빠랑 내가 별짓을 다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벗어날 수가 없었어. 어느 때는 우리가 네 고모랑 작은아빠 행패에 경찰까지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는 네 할머니가 어디서 동생들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며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차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네 할머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네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해버렸다. 그 모습을 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세 가족에게 희망이 없었거든.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네 아빠와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 그 악연을 끊어낼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거든. 그렇게 내가 집을 나오게 되었고 물론 내가 널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네 할머니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다시 난동을 피웠고 어쩔 수 없이 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말을 하던 도중 엄마가 미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엄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런데 널 두고 나 혼자 집을 나가게 한 건 네 아빠의 마지막 계획이었어. 그 말에 제가 계획이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래, 그래야만 그 사람들과 내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평생을 올가미에 갇혀 살아야 했을 테니까. 나만이라도 독해질 필요가 있었던 거야. 넌 몰랐겠지만 우린 이혼을 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네 아빠랑 나는 계속 연락하며 만나왔었어. 네 아빠가 월급 받으면 할머니 몰래 일부를 나에게 주기도 했어. 우리는 너를 위해 돈을 모아야 했거든. 우리 생각은 나중에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합칠 생각이었어.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던 거야.
네 아빠가 급성 간암이었어. 그런 네 아빠에게 내가 병간호를 하겠다고 매달렸지만 네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단다. 너를 위해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그렇게 네 아빠 마지막 가는 모습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살았다. 거기다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게 연락을 했더구나. 보험금도 꽤 되고 재산도 조금 있으니까 모조리 다 챙겨가야 한다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모질게 했던 거야. 만약에 그날 내가 마음 약해져서 너를 보며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그 사람들 성격에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다 뺏어가려고 난리를 쳤을 테니까. 네 아빠 보험금과 재산을 받은 뒤에도 그 사람들이 나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었거든. 내가 잠시 피해서 잠적해 있었더니 한동안 찾다가 포기를 하더구나. 그리고 난 네가 성인이 되면 너와 함께 살 생각이었거든. 엄마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물론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작은아빠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문득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걸 보면 충분히 가능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고 그 뒤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그동안 꽤 많이 준비를 해놨었고 아빠의 보험금과 재산 대부분은 손도 대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네 건데 내가 어찌 손을 대겠니? 너 학비하고 남은 건 결혼할 때 써야지.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엄마는 홀로 살아남기 위해 참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빠 집을 나온 직후 아빠의 권유로 미용학원을 다녔고 정말 고생한 끝에 미용실을 차려서 그 돈으로 제 뒷바라지를 했다고 했어요. 꽤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는데 엄마는 그 뒤에도 그곳에서 번 돈으로 제 뒷바라지를 했어요. 엄마와 저는 한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다 저는 정말 기나긴 공부 끝에 의사가 되었고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엄마도 미용실 그만해 라고 말을 했지만 됐거든. 엄마 밥벌이는 엄마가 할 거야. 엄마는 너한테 절대 손 안 벌릴 거다. 그리고 너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고모를 딱 마주쳤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저를 보던 고모의 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진우야, 우리 장손 진우 아니니? 고모가 제 손을 잡았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손을 뿌리치며 모른 척을 해버렸고 진우야, 나 고모잖아. 너 하나뿐인 고모! 라며 고모가 다시 제 손을 덥석 잡았는데요. 그런 고모의 얼굴이 그토록 끔찍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 저한테 고모가 있었군요. 아빠 돌아가신 뒤 한 번도 안 찾아오시길래 다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라며 제가 비웃었는데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나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네 작은 아빠는 살만 한데도 한 번도 안 찾아간 거니? 라는 말을 했고 저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관심 없다는 듯이 물었는데요. 아니, 고모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근데 너 의사 된 거니? 고모가 물었고 그러게요. 의사가 됐네요. 그럼 좀 바빠서 이만 이라고 말을 하고는 지나쳐 와버렸는데요. 그날부터 고모가 병원에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작은아빠에게도 말을 했던지 둘이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병원에 계속 찾아왔지만 제가 만나주지 않자 난동을 피우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며 엄마 말이 다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다시 돈줄을 찾은 것일 테니까 말이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그 뒤 둘이 병원 문 앞에서 무슨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키워준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의사 김진호를 고발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릴 정도였어요. 전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네요.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 뒤 고모가 정말 마지막이니 한 번만 얘기 좀 하자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진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앞으로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사실은 말이다. 네 사촌형이 주식을 하다가 사채를 좀 떴나 본데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 한 번만 도와줘라. 라며 울면서 빌어댔어요. 그런 고모에게 당신 아들이 사채 쓴 걸 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저는 모르는 일이고 다시 한번 시끄럽게 하면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거기다 작은아빠라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됐던 모양인데 저한테 돈 좀 뜯어내려고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렸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작은엄마가 찾아와서 네 작은아빠 사업장 거래처 어음 부도 나서 지금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게 생겨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것만 막아주면 안 되겠니? 라며 다시 애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 뒤 그들이 다시 찾아오진 않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네 작은아빠 구속됐다고 하는구나. 사업장 넘어가고 나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모양인데 아주 그저 불능이구나. 평생을 네 아빠 등골 빼먹고 살다가 천벌을 받는구나 라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고 네 고모도 있던 집까지 다 날렸다는데 둘 다 아주 천벌을 받는 모양이구나 라며 혀를 찼어요. 엄마 말대로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작은엄마란 사람이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는 독한 것, 결국 네 작은아빠 구속됐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구나.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다 라는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거든요. 다만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리 되었다고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토록 무지할 수 있는 것인지 씁쓸하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진작에 인간답게 살지 그랬어요. 부디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찾아오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